굳이 액크림겔을 따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트러블에는 달갑지는 않은 쫀쫀함이 세수를 해도 남아있어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 저 세수하듯이 그냥 막 바르거든요. 안녕 우리 비탐찌들, 비듬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만의 수련회예요. 옛날에 우리 라이브 할 때 그 감성 있지 않았지? 오늘은 저도 이렇게 좀 편안한 무드로 최근에 제가 구매했던 제품들이 있는데 뭐 좋았는지 아니면 조금 별로였는지 아쉬웠는지 이런 거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좀 반말 모드로 오랜만에 해볼까 싶기도 한데 비탐찌들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일단 존댓말로 할게요. 만약에 반말 원한다 하시는 비탐찌들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음료 녹차. 저 녹차나 우롱차 이런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자주 마셔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요거. 비탐찌들 요청이 진짜 많았던 액크림 겔인데요. 비탐찌들 이거 써봤어요? 저는 요거 비탐찌들이 알려줘서 약국 가서 구매해서 써봤는데 이거 클리어팅 외용액 2%랑 메인 성분도 그렇고 사용감도 흡사하더라고요. 근데 클리어팅 외용액 자체는 이렇게 톡톡톡톡 피부에 액체 자체를 바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액크림 겔은 진짜 겔 타입이에요. 약간 비타민C 앰플 같은 거 바를 때 좀 농축된 앰플 타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투명한데 수분감이 진짜 많은 겔 타입이어서 피부에 듬뿍 바르면은 약간 단단하지 않고 흐를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은 화한 느낌이 꽤 많이 느껴져요. 클리어팅 외용액 2% 이렇게 많이 발라도 약간 피부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 들잖아요. 근데 액크림 겔은 조금 더 쎄한 화한 느낌이 느껴져서 한번 보니까 성분 중에 티트리 오일도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인 성분은 살리실산, 바하 2%가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클리어팅 외용액 2%랑 아예 메인 성분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액그논 크림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액크림 겔 나왔을 때 조금 안 써본 성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살리실산 2%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너무 잘 아는 성분이다. 약간 색다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마침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올라와가지고 얘를 사용을 했는데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살리실산 바하 성분의 효과를 잘 보는 편이고 평소에도 늘 사용하는 성분이어가지고 저항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늘 알고 있는 그 바하 성분의 그 각질 제거되는 효과, 그리고 좀 붉은 염증기들이 좀 가라앉는 효과를 무난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좁쌀 여드름에만 효과 있는 것처럼 뭔가 겨냥돼서 나왔는데 살리실산 바하 성분 자체가 다른 각질 제거 성분들이랑은 다르게 모공 속까지 이렇게 침투를 돼서 피지 정돈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어가지고 특히 지성분들, 뭔가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좁쌀 여드름뿐만 아니라 약간 염증성, 화농성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액크림 겔 써보신 비탐찌들 어땠어요? 저는 이거를 완전 소량만 해서 바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살리실산 2% 성분 자체가 그렇게 무섭진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짜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줬는데 피부가 약한 날에는 살짝 자극감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막 이거 못 쓸 정도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피부 민감하신 분들이 쓰시면 약간 빨개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사용감? 살리실산 바하 성분 자체가 좀 민감성 피부가 주의해야 되는 성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정도 느꼈을 정도면은 좀 민감하신 비탐찌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진짜 스팟 국수 부위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저는 클리어팅 외용액 2%를 원래 잘 쓰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액크림 겔을 따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액체 타입을 선호하냐 아니면 겔 타입을 선호하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선호하는 타입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전만 해도 좀 졸렸는데 또 설명하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말이 많아졌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구매해본 더마틱스의 스카플러스 스틱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비탐찌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더마틱스가 원래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액체 타입의 여드름 흉터 연고가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거를 저도 알고 있었고 구매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어머 이거 너무 신박하다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립밤처럼 똑같이 생겨가지고 꺼내서 여드름 흉터 부위에 쓱쓱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게 여드름 흔적에 좀 빠르게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사용감 면에서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왜냐면 여드름 흉터 연고들 사용감 자체가
조금은 제형감이 도톰하고 살짝 끈덕이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보습감이 느껴지는 발림으로 발려서 피부에 올렸을 때도 그렇게 부담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요 미끈미끈한 사용감이 없어지는 사용감은 아니라서 이게 설명서에 보면은 약 1분 뒤에 건조되면 위에 메이크업 제품을 바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1분은 아닌 것 같고 최소 10분은 좀 기다려야지 이게 제형감이 살짝은 좀 산뜻해지더라고요. 완전 없어지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 정도는 대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이게 스틱 타입이 좋은 게 덧바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헤어 제품도 그렇고 이렇게 선 제품도 스틱으로 된 제품들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비tam지들? 이게 점점 편한 거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날 때, 특히 맨 얼굴일 때 이렇게 수시로 덧바르기가 좋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자외선 케어까지 되더라고요. SPF 50 플러스 그리고 PA 풀풀풀 제품이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입는지 몰라.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드름 색소 침착이 그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면서 컬러가 착색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자외선 차단되는 것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간편하게 너무 손쉽게 나온 제품인 것 같다. 사실 여드름 색소 침착 연고까지 바르기에는 좀 투머치 하잖아요. 여드름 진행 중이기도 하고 여드름 흔적도 있다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챙기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흔적 부위는 흔적 부위 이렇게 나눠서 케어해주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더마틱스 그 연고 타입 제품보다 요거 한번 쓰시면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더마틱스 스카 플러스 스틱 이거 조금 더 꾸준하게 써보고 이런 데 좀 색소 침착 흔적 남은 거에 효과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다시 좀 목 쪽에 트러블이랑 모낭염이 조금 나고 있어가지고 지켜보겠어. 그리고 비탐지들 진짜 내가 이거 보여드릴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 그냥 헥사 더말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게 메이드 인 터키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살균 소독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한번 저한테 이제 제품 시딩 요청 같은 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품 리스트가 있어서 그거를 쭈루루루 보는데 요거를 비탐지들한테 소개드리긴 상당히 어렵겠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군 하고 말았는데 이게 그 막 상품 페이지에 보면은 균들을 아예 확실하게 죽인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저는 발에 썼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비탐지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오픈을 할지는 몰랐는데 이거를 다 이제 샤워를 하고 나서 발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냥 이렇게 직접 뿌려요. 스프레이 타입이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꼼꼼하게 뿌려주면은 이게 바르고 진짜 5초? 5초 안에 싹 건조가 되거든요. 묻어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싹 건조가 되는데 이게 뭐 발에 뭐 화한 느낌이 있다든지 자극이 있다든지 이런 느낌도 안 들고 그냥 물이 흡수된 느낌처럼 끝났는데 와 이게 그 균이 잡히는 거 알잖아요 스스로. 균이 진짜 다음날 이게 싹 굳으면서 이게 잡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리고 그 근질근질한 느낌도 확 잡히고 근데 이게 사용감이라도 강하면은 아 그래 사용감이 이 정도로 강하니까 잡히지 라고 할 텐데 그냥 물 같아요. 물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그 향이 살짝 뭐 여기에는 팝타야 향? 약간 과일 향이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약간 어울리지 않을 법한 향이 나기는 해요. 약간 화장실에서 향기롭게 나는 향 같은 게 은은하게 나긴 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거슬리지도 않는다 그 향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진짜 가족들한테도 사가지고 보낼 정도로 너무 만족한 제품입니다. 이거를 진짜 소개를 드릴지 말지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소개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재구매만 내통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제품이라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소개드려봤어요. 헥사 더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짬 시간을 내서 직업템들 구매한 것도 언급하고 갈게요. 구매한 거긴 하니까 파파레서피는 제가 3통을 더 구매를 해가지고 쟁여놨고 그 다음에 아멜리 이거 보라 쿠션 이거는 리필을 2개를 더 구매해가지고 여기 기존 케이스에다가 호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멜리 보라 쿠션은 제가 진짜 이 정도로 잘 쓸 줄 몰랐어요. 근데 노란기 죽여주는 거는 보라색이 이게 보색이에요 여러분? 미술 잘하는 비탐지들? 제 노란 채도끼를 보라색 컬러가 싹 잡아주더라고요. 진짜 창백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양 조절은 필수긴 하지만
피부 표현도 이 자체로도 너무 이뻐서 이거를 바르고 쿠션이나 파데를 덧발라도 제형 뭉침이나 뭔가 화장 떡짐 이런 영향이 전혀 없어가지고 진짜 제가 중요한 날은 무조건 1차 톤업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파파레사피 효소 파우더는 진짜 더 말하면 우리 비탐지들 화낼 것 같아서 그만. 그리고 제가 좀 신선한 것들, 신제품도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비탐지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요거 메디큐브 레드 아크네 석시닉 애시드 필, 이거 광고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아마 3만원 초반대로 알고 있고 뭐 M 큐브 회원 할인가 해서 막 2만원 중반대인데 저는 그 회원 가입을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마 3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을 거예요. 이게 약간 피부과에서 스케일링 치료하는 거를 홈케어로 할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 걸 봐서 저도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우선 저는 이거 얼굴에 지금 안 쓰고 몸에 쓰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렇게 제형을 바르고 얼굴에 한 1분 정도 롤링 마사지를 한 다음에 미온수로 헹궈내주면 되는 필링 제품이에요, 여러분. 근데 필링 제품이라 그래서 얘가 뭐 때처럼 나오지도 않고요. 뭔가 피부가 완전 막 녹으면서 뽀독해진 그런 느낌도 사실 그렇게 강하게 들지는 않아요. 느낌으로만 따지면은 저는 파파레사피 효소 파우더보다 막 각질 제거가 강하게 된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향료가 들어갔더라고요. 성분 체크해보니까 일부러 스케일링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향료를 더 추가했는지 모르겠지만 향만 맡아보면은 어머 이거 내 얼굴에 발라도 돼? 싶을 정도로 꽤 강해요. 근데 진짜 제가 피부과 예전에 치료 20대 초반에 한참 막 받았을 때 피부과 진짜 달고 살았을 때 그때 스케일링 치료 받을 때 맡았던 냄새랑 비슷하긴 합니다. 노란빛을 띠는 제형인데 되게 콧물 제형처럼 좀 찐득찐득하게 늘어나고 이게 피부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물풀 바른 것처럼 점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게 롤링을 1분 정도만 해주고 미온수로 바로 헹궈주면 되는데 이게 피부에 발랐을 때는 이 냄새에 비해서 자극감이 엄청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못 쓰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성분으로 보면은 이게 아하랑 바하 함유량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0.5 정도 들어간 걸로 봤고 저자극인 느낌은 아닌데 뭔가 사용감에 비해서는 각질 제거 효과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 느낌?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뭔가 편안하게 손이 가는 그런 타입은 아니라고 느꼈고 이게 또 여드름 트러블에 이제 항균 효과가 있고 이제 효과가 좋은 걸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트러블이 지금도 턱 쪽에 올라와 있고 다른 날에도 좀 트러블이 전반적으로 번져 있을 때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일단은 좀 여드름이 터져 있는 부위 있잖아요. 이제 좀 골맞다가 터져 있는 부위? 그런 부위에 사용하면은 좀 따가운 느낌이 많이 느껴져요. 보통 피부과에서 스케일링 치료할 때도 이미 터져 있는 부위는 당연히 따가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긴 한데 아무래도 여드름, 염증, 상처가 있는 부위에 따끔한 느낌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조금은 좀 자극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주 1회, 단 1분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 제품인데 저는 주 1회 1분만 사용했을 때는 트러블이 가라앉을 정도로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러빙을 하거나 뭔가 헹궈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살짝 묵직하면서 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 할까요? 그래서 뭔가 여드름에 뜨끈한 열감이 느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요거는 트러블에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제형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후기를 보면은 엄청 그 트러블의 효과를 많이 봤다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스킨케어는 역시 피부 바이 피부고 또 케바케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거다. 제가 느낀 후기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가격대가 3만원 초반대, 뭐 2만원 중후반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애매한 것 같아요. 이 가격대면은 차라리 각질 제거나 아니면은 여드름에 효과 있는 연고템을 2개를 차라리 구매해서 같이 케어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뭔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접근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드름에 효과 본 비타민C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나 큰일 났네. 이렇게 수다 떨다가 언제 다 소개하지? 그리고 이거 여러분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홀리카 아이 패셔널 쿨 카밍 알로에 아이 패치. 이거 가격대 10,000원 초반대거든요. 근데 이 아이 겔 패치? 다른 브랜드에서도 가격대가 다 전반적으로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이게 원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나? 다들 10,000원 초반대에는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쫀쫀쫀쫀쫀 눈 모양에 맞춰서 붙여주면 되는데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태극기 생각나죠? 요거는 알로에 성분 들어간 제품이고 홀리카 찾아보니까 뭐 아보카도 성분 아이 패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알로에 성분만 써봤는데 이거 진짜 쫀쫀하고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이겔 패치에 지금 빠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얘 때문에 빠지게 된 건데 다른 브랜드 제품도 조금 더 다양하게 써볼게요. 근데 우선 이걸 썼을 때는 만족도가 너무 높았다. 이게 붙인 다음에 20분에서 40분 정도 지나고 떼어내주면 되는데요. 이게 뭐 세안 후에 토너로만 피부 정돈하고 붙이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스킨케어 다 마치고 붙여도 무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안 떨어짐. 진짜 안 떨어져요. 목에서 뚜둑 소리 나서 지금 약간 자정 넘어가가지고 아무튼 진짜 안 떨어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밀착력이 더 붙어요. 약간 수분감이 뭐 날아가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피부와 한 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40분 진짜 후딱 지나가요. 한 번은 자기 전에 떼는 거 까먹고 이렇게 지나간 적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붙인 다음에 다음날 보잖아요? 그러면 쫀쫀함이 세수를 해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20대 때 아이크림도 잘 안 발랐던 이 아이 패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아래쪽 아니고요. 이쪽에 깊은 주름이 하나 패여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화장이 진짜 많이 껴요. 눈가 주름은 주름도 아니에요. 눈 바로 이쪽에 깊은 주름이 하나 패이는데 거기에 화장이 진짜 많이 끼거든요. 근데 요거를 붙인 다음에 떼어내주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은 요게 쫀쫀함이 머금어져 있어서 그 위에 화장을 하면은 이제 확실히 덜 건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끼이는 것도 훨씬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눈 밑에 화장 끼임 방지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피부 결이 너무 쫀쫀해지니까 와 이거는 얼굴 전체에 콜라겐 팩으로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제가 콜라겐 팩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이 정도로 쫀쫀해지는 콜라겐 팩은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얼굴 전체용으로 내주시면 어떠실지 홀리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딩 받았는데 우연히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비타민C들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 동안 여기가 엄청 시원하거든요? 알로에 발랐을 때 그 시원한 느낌이 느껴져가지고 여름에 쓰기에도 진짜 좋아요. 엄청 시원해요, 지금도. 그리고 이거는 프롬리의 비건 EGF 시카 워터 선 앰플인데요. 이거는 앰플 타입의 선 제품이에요, 여러분. 근데 막 자기 전에 바르는 앰플 아니고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선크림 바르는 단계에서 바르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는 우리 호호님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라 저도 출시되자마자 바로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몸에도 지금 다 바르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형을 보시면은 그냥 스킨케어 앰플이랑 에센스가 섞인 듯한 제형이에요. 앰플보다는 저는 조금 더 묽다고 느껴졌고 에센스보다는 조금 농축된 제형? 그 두 개 사이의 제형인데 느낌이 진짜 신기해요. 바를 때는 진짜 촉촉해서 저 세수하듯이 그냥 막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선 앰플 타입이다 보니까 하얗게 그 끼는 제형감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은? 아니면 좀 피부에 모공 타이트닝 되는 앰플 하나 바른 것 같은 그런 쫀쫀함의 느낌인데 바를 때는 촉촉했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피부 결이 꼭 무슨 가벼운 그러니까 워터리한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싹 정돈되면서 잡혀요. 이게 싹 잡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타이트닝 앰플 바르고 좀 시간 지났을 때 싹 잡히는 것처럼. 그래서 좀 보송하게 피부 결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위에 화장해주면 얘가 지지대 역할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헤라 UV 톤업 선크림이랑 얘를 섞어가지고 같이 발라주고 있잖아요. 왜냐면 좀 너무 번들거리는 제품들은 요즘 같은 여름에 쓰기에는 지속력이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얘가 그거를 잡아줘가지고 좀 똔똔하게 피부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또 EGF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피부 재생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도 신박한 제품. 그리고
그리고 제가 다른 선 에센스 타입 제품들도 좀 다양하게 써봤는데 뭔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선 에센스나 선 앰플 제품들이 약간은 좀 매끌매끌거리는 유분감이 느껴지는 제품들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피부에 이쁜 광은 나는 제품들이긴 하지만 근데 이 선 앰플은 광이 나진 않아요. 유분광, 번들거리는 광은 아닌데 이게 뭔가 피부 결을 프라이밍 에센스처럼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 같은 지성이나 지복합 피부가 진짜 화장하기 전에 화잘먹 제품으로도 쓸 수 있을 법한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차이점은 그랬습니다. 비tamC들이 요즘에 좀 추천해주신 선 에센스 그런 제품들도 많은데 한번 다양하게 더 써볼게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2개 쟁여놓음.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 일소 모링가 타이트닝 포어 세럼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나 오랜만에 좋은 모공 세럼 만난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일소에서 이렇게 제품 여러 가지 보내주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좀 솔직 발언 일소에 그 기본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거든요. 뭐 토너도 있고 크림도 있고 에머전이었나? 뭐 그런 제품 이렇게 좀 기본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제품들 써봤을 때 정말 기분이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감을 안 하고 썼었거든요. 근데 뭐지? 이거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자꾸 쓰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형감이 그냥 이렇게 바르면은 약간은 불투명한 제형에 수분감이 그냥 흘러 넘치는 앰플 제형 있죠.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완전 물 같은 세럼 타입은 아니고 오히려 앰플에 가까운 제형인데 피부에 바를 때는 이렇게 넓게 확산되듯이 순식간에 펴바르는 게 가능하고 피부에 발랐을 때는 진짜 수분 충전되는 느낌으로 피부에 수분이 얹어진 게 느껴져요. 근데 조금 단점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흡수력은 빠르지가 않더라고요. 피부에 흡수되는 거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바른 직후에는 좀 제형감이 물방울처럼 좀 겉도는 느낌처럼 보여서 흡수력 느리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흡수가 된 다음에 피부에 묻어남은 없는데 되게 이렇게 쫀쫀하면서 타이트닝 되는 느낌으로 싹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게 보통 이렇게 모공 타이트닝 앰플이나 세럼 제품들이 뜨끈뜨끈하게 이 열감 느껴지는 제품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분 에디터 유명한 모공 앰플 제품도 잘 사용을 못하는 게 제 피부에는 그 입김 불었을 때 이 피부의 뜨끈한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져서 잘 사용을 못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 뜨끈한 느낌이 안 느껴져요. 정말 굳이 한다고 하면은 뭐 아주 약간 느껴지긴 하지만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진짜 없다시피 안 느껴져서 저희 그 뜨끈함 잘 느끼는 비탐찌들 써보시면 되게 편안함 느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흡수가 된 다음에는 묻어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엄청 산뜻하게 끝납니다. 깔끔하게 끝나요. 근데 또 이제 피부에 흡수는 쏙 들어가 있고 피부 결을 진짜 이 모공 타이트닝이잖아요, 이름이? 타이트닝 되듯이 쫀쫀하게 싹 잡아주는 게 느껴지고 뭔가 이런 코 모공 표면도 매끈하게 딱 잡힌 게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딩 받은 거 있는데 하나 더 미리 쟁여놨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요즘에 요철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요철에 좋은 제품 뭐 없나 하고 진짜 각질 제거 빡세게 되는 제품도 막 써보고 막 필링 제품도 써보고 다양하게 써봤거든요. 근데 요철에 그렇게 강한 애들은 오히려 안 되고 이거 쓰고 나서 막 요철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없어진 건 아닌데 확실히 이게 튀어나온 게 강했던 표면이 사그라들었다? 특히 이 오른쪽 표면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앰플 제품 쓰면서 요철에 효과 봤다 이런 영상들 보고 크게 공감을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츠스킨 제품이 그 요철 없어지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제품은 사실 그렇게 크게 못 느꼈는데 요거 쓰고 느꼈어요. 엄청 막 요철을 갈아엎어 이건 아니지만 진짜 요철이 연해지는 느낌. 그래서 흡수력에서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게 되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사용감 좋고 모공이랑 피부결 타이트닝 되는 느낌? 요철 연해지는 느낌. 요거 계속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비긴스 모공 세럼 제품 그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것보다는 얘가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어서 그거 저렴이 버전으로 얘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봐 여러분. 아이패치가 진짜 쫙 달라붙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간에 또 저희 직업템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메이로더 이너 테라핌 제품. 제가 멜트인
향 제 최애잖아요. 진짜 최애. 그리고 향 자체도 되게 고급스러우면서 고풍스러우면서 우아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것만 또 너무 쓰다 보니까 살짝 물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 투나잇 향 약간 장미에다가 파우더에다가 튤립 향을 섞은 듯한 이 향이 신제품으로 나와서 이것도 구매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근데 멜트인보다는 그 냄새를 잡는 거는 좀 약하긴 했지만 향 자체가 얘도 너무 산뜻하고 좋다. 멜트인은 살짝 묵직하면서 우아하다면 투나잇은 튤립에다가 파우더를 섞은 듯한 그런 산뜻한 향이어가지고 여름에 쓰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신제품 향인 것 같아요. 아마 미스유 향 이거 좋아요 여러분. 향으로 따지면 투나잇 향이랑 조금 비슷한 편이긴 한데 미스유 향은 그러니까 라벤더 조금 그 다음에 달달한 캔디향 조금 그리고 파우더리한 향 조금 그리고 좀 머스크한 향 좀 비누향 같은 것도 섞인 듯한 향인데 투나잇 향보다는 조금 더 달달한 느낌이에요. 근데 미스유 향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투나잇보다는 조금 더 잘 잡히는 느낌이라 이것도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람이 되게 웃긴다. 그렇게 좋아하는 향이 있고 그래도 이게 또 맨날 쓰면은 또 다른 것도 써보고 싶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메이루더가 되게 니즈를 잘 아시는 것 같아. 이게 같은 향만 쓰면 조금 물린다는 걸 아시는 것 같고 되게 신제품 향을 꾸준하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 굴레 안에서 결제를 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너 퍼퓸의 신세계를 열어준 그런 제품. 그리고 이거 조금 라이트하게 이거 해볼까요? 이거 피카소에서 신상 브러쉬가 나와가지고 구매해봤는데 121 제품이랑 120 제품이에요. 근데 121 제품은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 바를 때 쓰는 제품이고 120 제품은 스킨케어용으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했거든요. 피카소 치고 정말 무난해요. 이렇게 좀 도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팩 같은 거 바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쓰면 좋은데 뭐랄까 이 뭐 모질도 그렇고 사용감도 그렇고 정말 이 제품이어서 특별하다라고 소개해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호기심에 가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그냥 무난하게 집에 놔두면 쓸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브러쉬들은 반신반의 가격이 워낙 착해서 호기심에 구매해봤는데 무난무난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 이거 컨실러 이거 깡나님이 공동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 컨실러인데요. 레트레 듀얼핏 컨실러 저는 02 내추럴 베이지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또 이렇게 브러쉬를 같이 판매를 하면은 안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브러쉬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브러쉬는 이렇게 좀 콩콩콩콩 도장식으로 스탬프 찍을 수 있는 그런 브러쉬인데 저는 이 브러쉬 자체 되게 좋고 컨실러 자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기에는 저한테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왜냐면 이 브러쉬가 좀 스탬프 타입 찍는 브러쉬다 보니까 조금 더 고체 타입이나 좀 제형감이 묵직한 컨실러랑 궁합이 더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바르자마자 콩콩콩콩 덮듯이 커버가 쌓이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고요. 이거 컨실러 자체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쪽은 스팟에 바르기 위한 약간 얄쌍한 브러쉬 그 화홍의 영호 그 제가 애교살에 바르는 브러쉬처럼 되게 세밀한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프레드 타입이라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컨실러 봉 타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부위는 이거 봉 타입 쓰면 되고 좀 국소 스팟에는 세밀한 브러쉬가 있는 구간을 사용해주면 되는데 이거 레트레 컨실러는 제가 느꼈을 때 헤라에서 나온 그 블랙 컨실러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마 단종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 제형감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제형감을 보면은 엄청 얇은 편이에요. 보통 컨실러 제형감이 약간 뽀독뽀독하면서 피부에 좀 도톰하게 얹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보통 뭐 루나 컨실러나 아니면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커버력이 진짜 강력한 애들은 제형감이 대부분 좀 빡빡하면서 도톰하게 올라가는 게 바로 느껴져요. 그만큼 커버력이 강하기도 하고 근데 이 제품은 우와 파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제형감이 진짜 얇아요. 저는 얇은 파운데이션 제형감이랑 비슷하다고 느꼈을 정도로 제형감이 진짜 얇았는데요. 컬러감으로 보면은 약간 노란 옐로우 채도끼가 꽤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약간 베이지보다도 정말 노란빛의 옐로우 채도끼가 꽤 많이 가미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붉은기를 잡아줄 때는 이런 노란기가 되게 탁월해가지고 일부러 노란 컬러를 조금 더 많이 넣으셨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커버력으로 보면은 제형감이 워낙 얇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한 번 얇게 펴발랐을 때는
때는 한 번에 트러블이나 국소 스팟이 커버되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요. 이거를 얇게 한번 깔아주고 제형감이 얇잖아요. 한 번 더 깔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깔아주면 커버력이 한 겹 더 강하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랐을 때 진짜 웨이크메이크 정도의 강력 커버력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도자기 점토로 피부의 결점을 가려버리듯이 그 정도의 커버력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거는 한 겹만 바르는 것보다 그렇게 한 2겹 정도 쌓아서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바를 때는 제형감이 얇고 좀 촉촉한 듯 매끈매끈하게 발리는데 픽싱이 되면요, 여러분. 더샘 컨실러 제품 바른 다음에 마무리에 픽싱 됐을 때 살짝 굳는 느낌 아세요? 겉면이 굳는 느낌으로 변하잖아요. 그 느낌으로 얘도 변해요. 그래서 첫인상과는 다르게 마무리가 꽤 강력하게 건조가 된다. 픽싱이 강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을 때는 다크서클 커버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트러블 국소 부위를 완벽하게 가리고 싶을 때 쓰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인 커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건조하게 마무리에 픽싱이 강력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그 제형감이 티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트러블 국소 부위에 한 겹 바른 다음에 한 겹 더 쌓아서 커버를 강력하게 얹어 놓으면은 컨실러 펜슬로 바른 것보다는 조금 트러블을 감싸듯이 커버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좀 손이 자주 가는 걸로 따지면 컨실러 펜슬로 그냥 쓱싹 하고 또 끝내는 맛이 있긴 해가지고 우선 제품성으로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블러셔 브러쉬의 혁명. 비오브 그 블러셔 브러쉬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그 비오브 블러셔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스널 언니가 이것도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너 이건 안 써봤어? 이렇게 놀라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알았어 바로 구매할게 해서 바로 구매해서 써봤는데 이게 진짜 왜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준 것이야. 블러셔 브러쉬도 좋다고. 이게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난생 처음 보는 블러셔 브러쉬 모양이거든요. 이게 사선인 것 같은데 사선이 아니고 이렇게 누르는 브러쉬라고 해야 될까요? 누를 수 있는 브러쉬예요. 근데 이게 진짜 누르는 대로 발색이 선명하게 올라가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경계지지도 않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눈 밑에 블러셔 바르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눈 밑에 이렇게 눌러주면서 색깔 올려주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에 블러셔 올려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블러셔 브러쉬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파우더 팩트 타입 블러셔뿐만 아니라 클리니크 치크팝 있잖아요. 약간 고체 타입? 그런 것도 이걸로 묻혀주면은 여기에 그 제형이 되게 골고루 묻어나요. 그래서 막 브러쉬에 막 겉도는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색을 올려주기 너무 적합해서 와 진짜 나 왜 이 브러쉬 이제 만났을까. 진짜 12,000원의 행복이에요. 정상가가 12,000원인데 이건 진짜 블러셔 브러쉬계의 혁명이에요. 그리고 넘버즈인 도자기 결 고이 빚은 세라믹 쿠션 구매했는데요. 요거 그 톤업 쿠션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참 넘버즈인은 진짜 신기한 게 약간 번호별로 디자인 패키징을 아예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넘버즈인 4번 마스크팩도 제가 기존 넘버즈인 제품이랑 아예 다른 느낌이잖아요. 3번은 이렇게 조약돌처럼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넘버즈인이 약간 톤업 제품으로도 또 유명하다 보니까 저 이거 쿠션 나왔을 때 궁금해서 바로 구매를 해봤는데 요거는 메쉬망 형태의 제품이더라고요. 요즘에 메쉬망 형태가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덜어가지고 피부에 바르면은 제 피부에는 우선 컬러가 한 20호 아니면 19호 정도로 꽤 밝게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형감이 되게 고운 밀가루를 한 겹 올리는 것처럼 엄청 섬세하게 피부에 발려요. 근데 제 피부에는 이게 바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하얗게 들뜨는 현상이 꽤 보이더라고요. 특히 평소에 잘 뜨는 코나 이렇게 좀 인중 같은 부위 있잖아요. 블랙헤드, 피지 알맹이들 많이 나온 부위. 그런 데가 단독으로만 발라도 들뜨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거를 바르고 쿠션이나 파데에 바른 다음에 봐도 들뜨는 거에 좀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른 직후에 피부 표현은 꽤 예쁘게 되고 깔끔하게 된다라고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고 좀 들뜨는 것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쿠션 퍼프랑 이 제품의 궁합이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처음에 터치한 양이 이 퍼프 안에 계속 머금어져 있어서 터치하는 대로 양을 계속 뿜뿜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양이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고 초반에는 계속 좀 찍히면서 발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진짜 꽤 밝은 편이에요. 저한테는 건조함과 좀 들뜸 현상이 느껴져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비탐지드 후기도 알려주세요. 어떤지 궁금해요. 근데 만족한 톤업 선쿠션 이거 달바 워터풀 톤업 선쿠션인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랄빛의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묻혀서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 피부에도 꽤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커버가 되는데 이게 단순 커버를 떠나서 피부 표현이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클레어스 블레미쉬 크림 그 비비크림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용감 편하고 뭐 밀리는 거 없고 찍히는 거 없고 피부에 올리는 족족 깔끔하게 밀착돼서 편하다 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바를수록 묘하게 뭐 바른 날에만 좀 피부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도.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 제품 자체가 피부 표현을 이뻐 보이게 해준다는 것을. 발랐을 때 진짜 자연스러운 정도의 윤곽만 느껴지거든요. 이게 뭐 보송하거나 매트한 타입은 아니고 이 윤곽이 계속 유지되는 타입이에요. 근데 시간 지났을 때 저는 그 건조함이 안 느껴져서 편안하더라고요. 컬러 이쁘고 피부 표현 이쁘고 건조함 안 느껴지고 피부 표현은 이런 느낌으로 커버력이 엄청 강력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닌데 그냥 메이크업 안 하고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도 피부 결을 이쁘게 잡아주는 제품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비비크림은 클레어스 비비크림 발견해서 알고 있었는데 톤업 선쿠션 중에 피부 결이 이뻐 보이는 제품은 이 제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선쿠션은 그냥 아예 무기자체 제품만 딱 썼었기 때문에 피부 커버가 되는 느낌을 잘 받진 못했거든요. 아떼 선쿠션도 진짜 제형감 너무 좋고 무기자차 제품 중에 드문 제형감이긴 한데 뭔가 커버가 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피부 결 커버가 되면서 좀 피부 결을 이뻐 보이게 해주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쪽이 달바 선쿠션 바른 쪽, 이쪽이 넘버즈인 제품 바른 쪽. 차이가 확실히 있죠? 좀 자연스러움의 느낌? 진짜 오늘 영상도 또 길어지겠네. 비탐지드 제가 그 43분짜리 결산템 영상 올렸는데 더 길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비탐지드 몇 시간까지 저를 감당 가능하신 건가요? 이거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하이라이터 05 피치문 신상 컬러입니다. 이거 글린트에서 아예 뉴 컬러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전 사실 써볼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듀이문 컬러였나? 그거랑 다른 컬러를 두 개를 이 하이라이터 제품을 구매해서 써봤는데 저한테는 살짝 그 인조미가 느껴져가지고 나는 글린트 제품 이제는 별로 안 궁금해하고 안 써볼라 했는데 원서희 원장님 그 색조 인생템 터는 쇼츠를 제가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예쁘다고 그리고 신부님 애교살에 이거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신부님 애교살에 이걸 바른다는데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대만족. 그리고 저도 애교살에 얘를 마지막에 한 번 더 발라서 강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묘하게 애교살 컬러가 살짝 달라요. 그전에는 진짜 상아빛 옐로우 느낌이었다면 얘를 바르고 나서는 피치빛 느낌이 들어가면서 블러셔랑 조화도 좀 어우러지는 느낌? 피부에 완전 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뮤트한 핑크도 섞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완전 빈틈없이 하이라이팅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촘촘한 펄감인데 이게 또 진짜 좋은 게 이 촘촘한 펄감에 입자가 두껍지가 않아요. 진짜 두껍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가도 입자가 두꺼우면은 그 주름 사이사이 다 부각되면서 결국에는 그 모공이랑 요철 다 부각되는 그런 하이라이터가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렇게 좀 좋은 하이라이터 찾기가 어려울까요? 근데 글린트 피치문 요거 괜춘. 근데 저는 이거는 컬러 자체가 좀 피치빛이다 보니까 코나 콧대에는 잘 안 바르긴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이 노란 채도끼가 강해서 얼굴엔 안 바르고 애교살에 덧바르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제형이 섬세하고 얇고 좀 포실포실하다 보니까 애교살에 발라도 너무 이뻐요. 그리고 진짜 펄감이 이런 느낌? 만약에 좀 쿨한 피부톤이다 하시면은 이거 얼굴에 바르는 것도 완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입자가 두껍지가 않아요. 나 이런 펄감을 너무 좋아해요. 저같이 모공 구멍 굴곡이 있는 피부는 입자가 두꺼운 글리터나 하이라이터 쓰면은 진짜 더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탐지들도 좀 모공 고민 많다 하시면은 글리터나 하이라이터 고르실 때 엄청 펄감이 쉬머한 제품들 위주로 써주셔야지 커버는 커버대로 해주고 또 하이라이팅으로 살려주고 싶은 부위는 자연스럽게 살려주고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피치문은 저의 기준에
합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소개해드리려고요. 힌스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 아니 우리 피탐치들이 요즘에 신상 쿠션 진짜 쏟아지다시피 나와가지고 언니 이 쿠션 리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죄송해요. 조만간 들고 올게요. 요거 힌스 제품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요거는 피탐치들한테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힌스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 저는 23호 늘 쓰던 호수를 구매했다가 21호 아이보리도 추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힌스 제품이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그 인생 파데 중에 힌스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 그거에서도 느꼈지만 컬러가 화사한 편은 아니에요, 힌스 제품들도. 근데 23호를 제가 구매해서 써봤는데 바른 직후에는 컬러가 진짜 제 피부에 찰떡이었어요. 오, 자연스럽네. 이 정도면 단독으로 바르면 하지 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다크닝이 꽤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좋아하는 아멜리 보라 쿠션이나 클레어스 그 블레미쉬 크림 같은 걸로 1차 톤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크닝이 꽤 세게 보여서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이 1차 톤업을 해놓으면 분명히 그 다크닝이 안 생기는 거를 제가 여러 번 계속 경험을 했는데도 다크닝이 보여서 와 23호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21호를 구매를 해가지고 요거랑 23호를 이렇게 중앙 외곽 같이 부위별로 나눠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다크닝을 느꼈는데도 굳이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모공 커버가 미쳤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메쉬망에 들어가 있는 쿠션인데요. 비탐진을 써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좀 사기템이라고 느꼈거든요. 보통 메쉬망 쿠션들은 사용했을 때 진짜 피부에 바른 듯 안 바른 듯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사용감이 많았는데 힌스 매트 쿠션은 그렇게 가벼운 사용감 아니고요. 커버력으로 따지면 정샘물 쿠션이랑 비슷하게 커버가 된다고 느낄 정도로 모공 커버를 진짜 가려버리듯이 좀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쉬 쿠션 중에 커버력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놀랬고 제형감은 얇은 편이긴 한데 커버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바르다 보면은 조금 두툼하게 올라간다고 느껴지긴 해요. 근데 제형감 자체는 진짜 섬세한데 커버를 하다 보면 도톰하게 느껴지는 편? 그래서 양 조절은 좀 적당히 해가지고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최고 장점이 모공 커버가 모공에 진짜 쏙쏙 들어가가지고 발리는데 이게 모공에 하얗게 끼고 겉에는 막 벗겨지면서 이게 부각되고 이런 게 아니고 모공도 감춰지고 코 표면도 깔끔하게 커버가 되면서 와 제가 요즘에 진짜 코 모공이 가장 늘어졌다고 느껴지는 시기인데 이거 쓰고 진짜 감탄을 했잖아요. 어떤 걸 써도 이 정도로 커버가 되진 않았는데 제가 그 메리소드 프라이머, 스틱 프라이머 저렴이 있잖아요. 그거 쓰고 이걸로 커버를 해주면 코 모공 커버가 진짜 제가 근 1년간 했던 것 중에 가장 잘 돼요. 그래서 그 모공 커버 맛 때문에 다크닝을 무시하더라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호를 중앙에 써주고 23호를 외곽에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주면 다크닝 걱정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써주고 있어요. 요즘에 뭐 라이브 갈 때나 좀 중요한 날에도 그 조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력에서는 생각보다 유분기가 꽤 나오는 편입니다. 처음에 발랐을 때는 좀 보송한 듯 표현이 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늘 좀 유분기가 처음보다 많이 나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막 수습 불가, 막 와르르 창창 지저분하게 제형 떡지고 무너지고 이 정도는 아니긴 한데 전반적으로 내 본연의 유분기가 좀 많이 뿜뿜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유분기만 나왔을 때는 기름 잡아주고 수정 화장해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최근에 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직 안 써본 페리페라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모공 커버 때문에 그냥 다 압살해버린 그런 쿠션입니다. 근데 최근에 써본 제품들 중에서 약간 만족을 하지 못한 그런 쿠션들도 있어서 조만간 그 제품들, 신상 제품들 다 모아가지고 추천하는 제품, 조금 아쉬운 제품 비교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 빨리 들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비탐지들도 기다려주시면 제가 실망을 안 시키는 거 아시죠? 오늘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 비탐지들이랑 나눌 수 있어서 소소하게 재밌었어요. 비탐지들 좋아해주시면 다음에 또 저의 소비 기록 영상 들고 오도록 할게요. 이거 영상에 이름 붙여줘야겠다. 7월의 소비 기록으로 할까요? 아무튼 우리 비탐지들 좋은 낮 아니면 좋은 아침,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진짜 늘 감사한 거 알죠?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비탐지들 계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